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 및 유튜버 네이버TV의 생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민법인데요. 민법은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의미하는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친족, 상속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권법정주의 해서 이 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185조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는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법률로 간섭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당사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이나 또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물권은 법정 물권으로 해서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됩니다. 또 본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본권이라 그래요. 점유권은 단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진 것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권은 완전 물권이라 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물권 중에 가장 강력한 물권,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라 하며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한 물권은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익 물권 같은 경우는 사용과 수익, 용자와 익자를 따가지고 용익 물권이라 해요. 그래서 용익 물권은 단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 위의 공간, 이 지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지상권이라 하고요. 지역권은 우리 도로 사용이나 아니면 용수를 사용할 때, 상하수도 활용할 때 설정하는 것을 우린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소 가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을 우리는 전세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났다 그것은 임차권이고요. 전세권은 반드시 설정 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지역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용익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물건은 이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처분 기능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할 때, 매도할 때 반드시 이 담보권자한테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승계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당권 같은 경우에 승계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반드시 새롭게 DSR, DTV 적용해서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 반드시 담보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업자에게 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업자가 그 물건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 되겠고요. 질권은 전당포와 같습니다. 우리 전당포에 맡기는 것은 채권과 동산을 맡기게 되죠. 부동산은 못 맡깁니다. 왜? 부동산은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집무서, 땅무서 이것이 등기필정입니다. 이 등기필정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전당포에는 부동산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당포는 동산과 채권, 유가증권 있죠?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 전당포예요. 그러니까 질권은 그런 채권, 저당권에 채권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질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당권은 우리가 집을 매입할 때 은행에 돈 빌리게 되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은 결국 근본적으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유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 등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거리를 나중에 이제 경매할 때 배워야 되는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 결국 뭐냐, 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저당권화, 담보물권화 된다고 대법원 판결 2003-35659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 저당권화와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이 돈 받을 권리가 돼요. 왜 돈 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좀 이따가 말소 기준권리를 볼 것인데, 말소 기준권리는 반드시 돈 받을 권리입니다. 돈 받을 권리가 돼야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물 전체에 전세권 설정했든지 아니면 집합 건물 소유권 전체 설정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경매 진행이 되면 선순위에 있다 그러면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등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가등기는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순위보전가등기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하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3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경매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이 되기 때문에 물건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우리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진행된 물건에 설정된 권리 중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근데 말소를 시킬 때 그냥 너 말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말소 시킬 때는 반드시 왜 말소가 돼야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때 설명하는 것이 뭐냐? 너는 금전 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 왜?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소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부 등본 권리 중에 돈 받을 권리, 그래서 가처분, 건저당, 지상권, 가압류, 임차권 보면 건저당과 결국 압류,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가압류와 목적이 보존 처분이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받게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권을 말소시키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권 같은 경우도 소멸시키는데, 왜? 정당한 근원 없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데 밑에 지상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상권을 살려놓게 되면 토지 위의 공간을 사용할 권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 토지 가치가 30%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담보력이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권리를, 이 저당권을 침해하니까 이 저당권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도 이 살려놓게 되면 결국 저당권의 담보력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왜? 임차인이 여기 계속 살고 있게 되면 결국 낙찰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당권자 담보력이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임차권도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받을 권리가 돼야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돈 받을 권리는 뭐냐? 이 물건에서 기본적으로 돈 받을 권리는 담보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 중에 저당권하고 그다음 전세권도 계약이 종료되면 저당권이 되니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보가등기도 저당권으로 되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같은 경우도 돈 받을 권리가 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경매 신청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채권은 채권 채무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그의 총칙입니다. 특정인 이 다른 특정인 채권 채무자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 아니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부상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채권이 뭐냐? 임대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는 민법 618조 임대차 의미를 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인 갑이 이걸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 이것이 임대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채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약정이니까 임대차는 뭐다? 계약서입니다. 약정하고 나서 작성하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임대차는 계약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디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생겨가지고 돈도 못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택임대차 보호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채권은 계약이고 채권이고 그리고 주임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입점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여금 계약을 했어요. 자,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작성했어. 이런 경우에 B가 돈을 갚지 않을 때 B의 아내한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왜?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 아내나 아들은 별개예요. 별개인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B가 유고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이 되죠. 상속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가능해요. 왜? 상속은 동일로 봐요. 그래서 아내나 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아내나 아들 입장에서는 빚이 많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죠. 상속 포기는 손자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직계로 해서 손자가 미성년자면 상속을 안 시켜요. 근데 미성년자가 딱 벗어나는 순간에 상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자까지도 상속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이 상속인들 중에 대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에게 다 상속을 시켜요. 그래서 청산 절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으면 안 받고 재산이 있으면 받겠다. 이것이 한정승인이에요. 한정승인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보편적으로 신청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당사자 계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과 채권을 비교하게 되면요, 물건은 지배권입니다. 채권은 청구권이에요. 어떤 것부를 청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배권입니다. 그리고 절대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그 상대방에게만 일정한 것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건은 그 물건 자체에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 물건에 건전함을 설정했으면 그 건전함권은 그 물건 자체에 생기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의 등재가 다 되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주장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물건은 강행 규정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이 물건이 되겠고요. 채권은 그 상대에게 하니까 대인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배타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채권법은 임의 규정으로 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임의로 규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경해야 되지 법 테두리 밖에서 변경하는 것은 그 변경은 테두리 밖의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 간에 2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30% 약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20%까지는 유효. 넘는 그 10%, 20에서 30%, 요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20%까지만 이자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법정 물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섭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간섭법으로 만든 물건은 분묘기지권과 간섭법적 부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은 이것만 딱 중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채권으로 보시면 돼요. 뭐 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결국 채권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건과 채권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건은 채권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권리 순위를 정할 때 이 민법에서 물건과 채권을 쏘면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민법 안에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법을 써면 무조건 특별법 우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이나 보호법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건과 채권은 물건이 무조건 이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건은 시간순에 따른다. 물건은 시간순, 그러니까 등기한 순서. 물건은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한 순서, 즉 접수 번호가 빠르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도 선순위가 먼저 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시간순에 따른다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은 동순입니다. 시간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금액 비율로 안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평등은 n분의 1. 근데 자본주의 평등은 뭐냐? 돈 내기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하면 적게 가져가고 우리가 중동의 근로자들이 가셔가지고 이 돈 내기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내기 하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평등은 돈 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많이, 금액이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이 안분이다. 자본주의 평등은 안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 싸움 무조건 물건이 이기니까 우리가 대여금 계약을 하고 공정을 받는 것보다도 뭐 해야 된다? 근저당을 반드시 설정해라. 물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근저당하고 공정을 싸우면 무조건 근저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물건이니까. 공정은 채권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물건이 이겨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물건을 반드시 확보해 놓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빌려주러 누군가 친구가 왔어요. 돈을 빌려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뭐 1억 이렇게 빌려주면 결국 돈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줍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기 가가지고 제발 좀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돈 빌리지 말고 어떻게 근저당 할 수 있는 물건 가져와. 없으면 빌리지 말고 어떻게 얼마 주고 야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다. 네 맛있는 거 사 먹고 열심히 해서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뭐 억대를 몇 천만을 빌려주게 되면 결국 평생 왼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권리를 확보할 것이냐 공부를 하셔서 확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야 되지 몰라서 결국 돈 날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내 재산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강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권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권리가 이해 안 되시면 파트 강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목적, 공부하는 목적 뭐? 성공하기 위해서 꼭 성공을 해 나갑시다. 그래서 돈 잘 벌어가지고 좋은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